왜 똑같이 훈련하고 똑같은 조건에 있는데 어떤 사람은 유난히 잘하고 어떤 사람은 늘 제자리일까? 도대체 뭐가 다른 걸까? 누군가는 타고났다고 말하고 누군가는 운이 좋았다고 말한다. 하지만 그걸로 설명할 수 없다. 진짜 이유는 왜 안에 있다. 내가 아무리 좋은 계획을 세워도 시행하지 않으면 의미가 없다. 그걸 가로막는 게 뭔지 아는가? 바로 귀찮음, 피곤함, 오늘은 좀 쉬자 하는 무력감이다. 그걸 이기는 사람, 그걸 참고 밀고 나가는 사람, 그 사람들이 결국엔 결과를 만든다. 그리고 그 중심에 있는 게 바로 오늘 이야기할 AMCC이다. 이 영역은 우리 뇌의 에너지 예산 부서다. 지금 이 일에 집중할까 말까, 공부할까 말까, 운동을 계속할까 말까, 결정하는 부서, 판단하는 부서, 밀어붙일지 말지 책임지는 부서가 바로 여기다. 근데 놀라운 건 이 부서는 훈련 가능하다. 처음부터 잘 돌아가는 게 아니다. 훈련해야 작동한다. 자전거처럼 사람들이 뭔가를 하려고 할 때 맨날 하는 말이 있다. 아, 집중이 안 돼요. 아, 의지가 약한가 봐요. 그건 당신이 약한 게 아니다. 당신 뇌의 AMCC가 훈련이 안 돼 있는 상태인 거다. 지금부터 생각을 바꿔야 한다. 당신은 약한 게 아니라 단지 시스템이 없는 것이다. 자전거를 한 번도 타본 적 없는 사람한테 왜 자전거 못하냐 고 뭐라 하는 건 이상하잖아. 근데 왜 우리는 의지력이 약하다고 자책하고 난 왜 집중이 안 되지라며 자괴감에 빠질까? 그건 훈련이 덜 된 것일 뿐이다. 그러니까 지금부터 중요한 건 단 하나다. 귀찮을 때 참고 하기 싫을 때 해보고 그걸 한 번이라도 더 밀어붙이는 경험을 쌓는 것. 단 한 번이라도 좋다. 오늘만은 참아보자. 그걸 반복하면 당신 뇌는 바뀐다. 그 작은 경험이 AMCC의 전기 배선을 강화한다. 그리고 결국엔 내 안에 나는 해낼 수 있어는 시스템이 생긴다. 기재의 중요한 포인트다. 똑같은 훈련을 받았는데 누가 잘하고 누가 못하는가? 과학자들이 실험을 했다. 운동선수들을 대상으로 뇌를 찍어봤다. 잘하는 선수들은 아무것도 안 하고 가만히 있어도 AMCC가 활성화돼 있다. 이게 뭘 의미하느냐? 그들은 몸이 아니라 뇌부터 준비가 돼 있는 사람들이라는 거다. 마이클 조던 얘기 들어봤는가? 인간이 점프할 수 있는 한계는 여기까지다. 과학자들이 그 높이를 계산해서 발표했는데 조던은 그 얘기를 듣고 그냥 넘어버렸다. 그걸 못 넘는다는 게 무슨 말이야? 실제로 더 높이 뛰었다는 거다. 말도 안 되는 얘기 같지만 계속 나오는 게 이런 얘기들이다. 왜? 훈련을 통해 뇌가 판단을 바꾸고 몸은 그 판단을 따른다. 뇌가 이건 돼 하면 몸도 결국 따라간다. 뇌가 바뀌면 당신이 할 수 있는 일의 기준이 바뀐다. 당신의 한계가 바뀐다. 가능성이 바뀐다. 그리고 이 모든 걸 결정하는 게 바로 AMCC다. 참고해냈다는 경험이 반복되면 당신 뇌는 그걸 진짜 능력으로 기록한다. 그 능력을 회개하고 조정하고 승인하는 핵심 부서. 그게 바로 AMCC다. 전측, 대상 피질, 영어로는 Anterior Midcingulate Cortex. 너무 어려운 이름이라고? 괜찮아. 그냥 이렇게 외우자. 내가 할지 말지를 판단하는 뇌의 핵심 회의실. 여긴 그저 생물학적인 구조가 아니다. 당신의 결심, 집중, 실행을 다룬다. 마치 회사에서 예산을 조정하듯. 이 일에 에너지를 얼마나 쓸까? 지금은 쉬는 게 맞을까? 이건 참고해야 하나? 모든 것을 계산하고 결정하는 부서다. 생각해봐라. 오늘은 쉬고 싶어. 내일부터 할게. 지금은 너무 힘들어. 이 말들이 전부 어디서 나오는 줄 아는가? 당신의 AMCC가 예산 삭감 결정을 내린 거다. 이 일. 에너지 너무 많이 들어가. 지금은 못해. 보상도 확실하지 않아. 보류. 이렇게 당신 뇌는 당신의 가능성을 잘라낸다. 그리고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다. 하루가 또 지난다. 그런데 반대로 어떤 사람들은 같은 피로, 같은 환경 속에서도 지금은 해야 돼. 어떻게든 해낸다. 결과를 만든다. 왜 그럴까? 그 사람의 뇌 속 AMCC는 말한다. 에너지. 내가 만들어 올게. 이건 무조건 해야 돼. 힘들어도 감당할 수 있어. 이건 타고난 능력이 아니다. 훈련과 반복된 승리의 경험이 만든 구조다. 자, 여기서 질문 하나 하자. AMCC가 훈련 가능하다고 했다. 그럼 뭘 해야 훈련이 될까? 대단한 거 없어. 당장 오늘 하루 하기 싫은 걸 참고해냈다는 단 하나의 경험. 그게 시작이다. 그걸 매일 반복하면 당신의 뇌는 달라진다. 그 구조는 점점 단단해지고 참을 수 있는 능력, 버티는 힘, 몰입하는 자세가 당신 안에 하나의 정체성이 된다. 이제부터 당신은 성격으로 판단되는 사람이 아니라 회복력으로 존중받는 사람이 될 수 있다. 와, 쟤는 어떻게 저걸 해냈지? 그 사람은 멘탈이 진짜 강한가 봐. 이게 진짜 멘탈인가? 아니다. 그 사람 뇌에 AMCC가 단련되어 있는 것이다. 그리고 다시 말하지만 이건 누구나 가질 수 있다. 나도 의지가 있었으면 좋겠어요. 집중력이 너무 약해요. 계속 미루고 결국엔 아무것도 못했어요. 많은 사람들이 이런 이야기를 한다. 그런데 이건 단지 마음의 문제가 아니다. 뇌의 회계 시스템이 아직 훈련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AMCC는 단순히 뇌의 정신력 센터가 아니다. 정확히 말하면
우선순위와 자원 배분을 설계하는 부서다. 즉, 지금 이 일에 에너지를 쏟을 만한 가치가 있는가? 이걸 끝까지 밀어붙이는 게 나한테 유리한가? 이런 판단을 하는 핵심 회의실이자 내 안의 전략실이다. 그리고 여기서 중요한 건 이거다. 이 판단 기준은 고정된 게 아니다. 경험을 통해 계속 바뀐다. 처음에는 아무것도 안 해도 귀찮아라고 말했던 뇌가 참고해낸 날이 하루, 이틀, 사흘, 누적되면 이 부서의 기준이 달라진다. 뇌는 이렇게 말한다. 이 사람은 이런 상황에서도 해냈잖아. 그럼 이건 가능해. 에너지, 예산 승인. 뇌 안의 기준이 조정된다. 올라간다. 당겨진다. 그래서 중요한 건 성공이 아니라 성공을 위한 시스템이다. 여기서 오해하지 말자. 성공은 결과가 아니다. 내가 오늘도 해냈다는 기록이다. 그 기록이 뇌에 회로처럼 남는다. 그 회로는 반복될수록 더 굵어지고 더 빠르게 작동된다. 이걸 신경가소성이라고 한다. 뇌는 경험에 따라 구조가 변한다. 무엇을 반복하느냐가 결국 당신이 누구인지를 결정한다. 실제로 운동선수들의 훈련을 보면 이런 구조가 뚜렷하다. 기록이 중요한 스포츠에서는 단순히 반복하는 게 아니다. 성공한 동작을 뇌에 기억시키는 과정을 훈련하는 것이다. 실수는 줄이고 성공한 동작만 머리에 새긴다. 그러면 다음에 몸이 알아서 반응하게 된다. 이게 퍼포먼스의 정체다. 결국 내가 만든 기억 회로를 얼마나 정확하게 불러오는가. 이건 우리 삶에도 똑같이 적용된다. 아, 나 예전에도 이런 상황에서 한 적 있어. 이 정도 피로는 견딜 수 있어. 귀찮지만 참고 한 번만 더 해보자. 이런 기억이 성공 회로를 활성화시키고 당신은 반복적으로 잘해내는 사람이 된다. 이 사람이 일에서 퍼포먼스를 내고 관계에서도 흔들리지 않고 시간 관리도 잘하고 자기 루틴을 지킬 수 있는 사람이다. 퍼포먼스는 감정이 아니다. 퍼포먼스는 훈련된 회로다. 그리고 회로는 시스템으로 바뀐다. 지금 당신이 하는 매일의 선택, 그 하나하나가 당신의 뇌를 설계하고 있다. 사람은 왜 한 번 이기면 계속 이기려고 할까? 왜 어떤 사람은 한 번의 성공 이후에 계속 기세를 타고 올라가고 다른 사람은 계속 같은 자리에 머무를까? 이건 단순한 기분이나 심리 문제가 아니다. 뇌의 생물학적 반응, 그 자체다. 이 현상을 과학에서는 winner effect, 승자 효과라고 부른다. 한 번 승리를 경험한 뇌는 다음에 더 큰 도전을 만났을 때 위축되지 않고 전진하려는 회로가 생긴다. 도파민, 이건 단지 쾌락 호르몬이 아니다. 도파민은 기대를 만드는 물질이다. 한 번 성공해서 큰 보상을 받으면 뇌는 이렇게 말한다. 오, 이거 해볼 만하네. 다음에도 이길 수 있어. 그리고 더 큰 목표를 향해 스스로 동기부여를 걸고 리스크를 감수하고 노력을 시작한다. 이게 뇌 안의 긍정 루프다. 그런데 여기서 진짜 핵심은 뭐냐? 그 승리는 작아도 괜찮다는 것이다. 엄청난 성취가 아니어도 된다. 오늘도 운동을 나갔다. 귀찮지만 일찍 일어났다. 회피하고 싶던 일 하나를 끝냈다. 이런 작고 사소한 승리 하나가 뇌에게는 넌 해낼 수 있는 사람이라는 시그널이 된다. 그 순간 도파민은 분비되고 다음 행동에 추진력이 생긴다. 그리고 여기서 또 한 번 뇌가 물어본다. 이번엔 해낼 수 있을까? 그때 당신이 응, 할 수 있어라고 말하면 뇌는 진짜로 믿는다. 왜냐면 이미 한 번 해냈기 때문이다. 이 기억이 두 번째 시도에 긍정적 영향을 준다. 반복하면 루틴이 되고 루틴이 되면 시스템이 된다. 이렇게 만들어진 시스템은 무너지고 싶을 때도 당신을 지켜준다. 승자 효과는 더 흥미로운 메커니즘을 갖고 있다. 상대가 약했을 때 이긴 것보다 강한 상대를 이겼을 때 뇌는 더 강하게 반응한다. 내가 질 수도 있었는데 이겼다. 이런 상황에서 터지는 도파민 보상은 일반적인 보상의 수십 배로 쏟아진다. 이걸 경험하면 다음에 더 큰 도전을 만나도 에이, 해볼 만하지. 이렇게 생각한다. 이게 바로 기세다. 그래서 우리는 작은 승리를 무시하면 안 된다. 단순한 하루의 성취처럼 보이지만 내 안에서는 그게 미래의 돌파력을 만드는 설계도가 된다. 실제로 운동선수들, 하이퍼포머들 보면 대단한 한 방보다 매일의 작은 승리를 반복하는 사람들이다. 오늘도 지켰다. 오늘도 밀어붙였다. 어제보다 1%라도 나아졌다. 이 반복이 누적되고 결국 사람을 완전히 다른 레벨로 올린다. 기억하자. 승리는 쌓을 수 있다. 도전은 학습할 수 있다. 기세는 설계할 수 있다. 그리고 당신은 지금 그 회로를 훈련하고 있는 중이다. 진짜 실력은 언제 드러나는가? 좋을 때 잘하는 건 누구나 할 수 있다. 컨디션이 완벽하고 환경도 최적일 때 그땐 그냥 하면 된다. 진짜는 컨디션이 망가졌을 때 나온다. 몸이 무겁고 집중도 안 되고 감정이 흔들릴 때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과를 내는 사람. 그게 진짜다. 그 사람들은 뭘 가지고 있을까? 답은 분명하다. 시스템. 퍼포먼스는 감정이 아니다. 그날의 기분, 날씨, 주변 사람의 눈치 그런 것들에 좌우되지 않는다. 진짜 퍼포먼스는 내 안에 세워진 되돌아가는 구조에 달려있다. 무슨 말이냐? 마음이 흔들려도 집중이 안 돼도 몸이 피곤해도 결국 다시
기본으로 돌아가는 회로가 있다는 뜻이다. 이건 그냥 꾸준함이 아니다. 의식적으로 만들어진 루틴 회로 복귀 시스템이다. 실패할 수도 있고 무너질 수도 있다. 그런데 진짜 다른 사람들은 그 무너짐에서 다시 올라오는 속도가 빠르다. 왜냐하면 돌아올 수 있는 세섭이 돼 있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보자. 어떤 사람이 운동을 하다가 갑자기 한 달을 쉬었다고 하자. 대부분은 그냥 멈춘다. 이젠 흐름이 깨졌어. 다시 시작하기 싫어. 그런데 시스템을 만든 사람은 다르다. 그 사람은 말한다. 지금 무너졌지만 돌아갈 길은 이미 정해져 있어. 일단 내 루틴을 다시 불러오면 돼. 복귀가 빠르다. 회복이 빠르다. 기복이 없어진다. 당신이 지금 하고 있는 어떤 루틴도 그 자체보다 더 중요한 건 무너졌을 때 어디로 다시 돌아오는지에 대한 기준이다. 나는 무너질 수도 있다. 그렇지만 다시 돌아올 장소가 있다. 이 감각이 회복 탄력성을 만든다. 감정이라는 건 물결이다. 컨디션도 물결이다. 환경은 바람이다. 그런데 당신이 고정된 구조를 세워두면 그 어떤 파도 속에서도 가라앉지 않는다. 이게 진짜 의미의 몰입력이고 지속 가능한 퍼포먼스다. 사람들은 자주 꾸준함을 말하지만 꾸준함이란 무너지지 않는 게 아니라 무너져도 다시 돌아오는 능력이다. 그걸 만드는 유일한 방법은 시스템화된 루틴, 반복 가능한 구조, 그리고 내 속 회복 회로다. 이 구조가 있으면 무슨 일이 있어도 결국 다시 해낸다. 기록이 다시 올라간다. 성과가 회복된다. 이게 퍼포머들의 공통점이다. 기억하자. 흔들려도 돌아올 곳이 있으면 결국엔 계속 나아갈 수 있다. 당신이 매일 하는 그 작고 단순한 습관들이 당신 뇌 속에 돌아올 수 있는 안전장치를 만들고 있다. 진짜 하기 싫다. 이 말 안 해본 사람 없을 거다. 눈 뜨자마자 머릿속에 맴도는 그 말. 몸이 무겁고 머리는 복잡하고 지금은 그냥 쉬고 싶을 때. 근데 그 와중에도 어떤 사람은 한다. 심지어 그냥 하는 정도가 아니라 하기 싫은 걸 일부러 택해서 하는 사람들도 있다. 왜? 그건 미친 짓이 아니라 의지력 강화 훈련의 정석이다. 여기서 뇌과학이 말하는 강력한 진실이 있다. 하기 싫은 걸 했을 때 당신의 뇌는 가장 강하게 성장한다. 특히 AMCC, 그 에너지 예산 부서는 바로 이런 상황에서 최고의 자극을 받는다. 이건 안 하고 싶은데 그래도 해? 오, 이건 진짜 중요한 일인가 보다. 이 사람은 의지가 있는 사람이네. 예산 승인, 회로 강화, 연결성 증가, 이런 식으로 뇌는 당신을 다음 단계로 끌어올릴 준비를 한다. 반대로 내가 싫어하는 건 뭔지 아는가? 당연한 듯한 편안함이다. 너무 익숙한 패턴, 지루한 반복, 힘도 안 들고 뇌도 쓸 필요 없는 삶. 이런 걸 계속하면 뇌는 학습을 멈춘다. 회로 강화는 일어나지 않는다. 결국 퇴화가 시작된다. 그래서 사람들은 스스로를 깨우기 위해 자발적으로 고통을 선택한다. 운동, 단식, 새벽, 기상, 찬물 샤워, 달리기, 이런 것들이 그냥 유행처럼 보일 수도 있다. 하지만 진짜 목적은 하나다. 하기 싫은 걸 했을 때 나는 성장한다. 참은 만큼 회로가 강화된다. 여기서 중요한 건 억지가 아니다. 의미를 알고 의도적으로 하는 것. 억지로 참으면 스트레스고 이해하고 선택하면 성장이다. 이 둘은 전혀 다른 뇌 반응을 만든다. 자, 예를 들어보자. 오늘은 너무 하기 싫은데 그때 이렇게 말해보라. 지금 내가 참고하면 내 AMCC는 더 강해진다. 이건 단순한 행동이 아니라 뇌 훈련이다. 나 지금 뇌의 슈퍼파워를 키우고 있는 중이야. 이 프레임이 바뀌는 순간 행동이 달라지고 경험이 뇌 안에 다른 방식으로 저장된다. 의지력은 타고나는 게 아니다. 참아낸 경험의 누적치다. 하루, 이틀, 열흘, 그냥 하루 10분. 하기 싫은 걸 했다는 이유만으로 당신 뇌 속의 회로는 바뀌고 있다. 이건 아무도 못 본다. 티도 안 난다. 하지만 뇌는 안다. 매일의 기록은 사라지지 않는다. 그러니 기억하자. 당신이 뭔가를 하면서 아씨 진짜 하기 싫다 하는 그 순간이 오면 그건 훈련소의 입구다. 지금 들어가라. 딱 5분만 버텨라. 그 5분이 당신을 다음 레벨로 끌고 간다. 당신은 할 수 있다. 하기 싫지만 했던 모든 순간들이 당신을 지탱해주는 무기가 된다. 그건 언젠가 당신을 흔들리지 않는 사람으로, 무너져도 돌아오는 사람으로, 결국 해내는 사람으로 증명시킬 것이다. 사람들이 착각하는 게 하나 있다. 의지력은 성격이다? 아니다. 의지력은 감정도 아니고 기분도 아니고 태생도 아니다. 의지력은 판단력이다. 더 정확히 말하면 견딜지 말지를 결정하는 시스템의 능력치다. 그리고 그 판단을 내리는 게 매일 AMCC다. 이제 점점 연결되기 시작하지 않는가? 우리는 흔히 말한다. 저 사람은 참 대단해. 그런 고통을 어떻게 참았지? 그 정도 압박감이면 포기할 법도 한데 끝까지 갔어. 집중력이 미쳤다. 어떻게 그렇게 버텨? 이 모든 말들의 핵심에는 견디는 힘이 있다. 다시 말해. 의지력의 본질은 지속력이다. 자, 여기서 중요한 전환이 하나 있다. 이 지속력은 순수 체력 싸움이 아니다. 뇌는 항상 계산한다. 이걸 계속할 만한 가치가 있는가? 얼마나 더 힘들지? 지금 포기하면 더 손해일까?
이득일까? 이때 뇌 안에 에너지 계산기가 가동된다. 그리고 계속해도 된다고 판단되면 당신은 더 간다, 버틴다, 끝을 본다. 이게 바로 의지력의 실체다. 감정이 아니라 계산이다. 자기 통제력이 높다고 알려진 사람들, 결코 참는 걸 좋아하는 사람들이 아니다. 그들은 뇌가 말해준다. 계속해도 돼. 넌 이걸 이겨낼 수 있어. 과거에도 해봤잖아. 지금도 가능해. 버티면 보상이 온다는 걸 너는 알고 있어. 이 기억들이 모여 뇌 안에 신뢰 회로가 생긴다. 난 믿을 수 있는 사람이다. 난 내가 한 약속을 지킬 수 있다. 이게 진짜 자존감이고 이게 진짜 의지력이다. 그리고 여기서 핵심이 하나 더 있다. 의지력은 집중력과 다르다. 집중력은 결과, 의지력은 원이다. 집중이 안 돼요라고 말할 때 당신이 봐야 할 건 집중이 아니라 집중이 깨졌을 때 다시 붙잡는 힘, 바로 그 회기력이다. 의지력은 돌아올 줄 아는 사람의 것이다. 끄트러졌을 때, 지쳤을 때, 미루고 싶을 때 그래도 다시 가자. 지금 멈추면 아까워. 이 감정은 지나갈 거야. 계속하자. 이 말을 뇌 안에서 해주는 회로가 있는 사람. 그게 퍼포머의 뇌다. 그럼 질문 하나 하자. 어떻게 이 회로를 훈련할 수 있을까? 단순하다. 중단하고 싶을 때 한 번 더 가는 것. 운동하다가 그만두고 싶을 때, 공부하다가 도망치고 싶을 때, 작업하다가 핸드폰 집어들고 싶을 때, 그 순간 5분만 더, 한 페이지만 더, 한 줄만 더. 이걸 반복하면 뇌는 기록한다. 이 사람은 중단을 통제할 수 있다. 이 사람은 끝을 조절하는 사람이다. 그럼 그 다음부터 당신의 뇌는 더 이상 당신을 방해하지 않는다. 당신을 돕기 시작한다. 이게 바로 의지력의 본질이다. 감정이 아니라 구조, 기질이 아니라 훈련, 충동을 이기는 게 아니라 방향을 기억하는 것. 그리고 이것은 한 번 훈련하면 계속 쓰인다. 쓸수록 단단해진다. 단단해질수록 복원된다. 의지력은 태어나지 않는다. 세워지고 반복되고 회로가 된다. 당신이 지금 멈추고 싶을 때마다 한 걸음 더 가는 그 선택이 당신을 만든다. 당신을 바꾼다. 그리고 언젠가 말하게 될 것이다. 그대 포기하지 않길 정말 잘했어. 그 정도쯤이야 뭐. 한 번쯤 안 해도 되잖아. 오늘은 좀 피곤하니까. 지금 이 순간 이 말이 떠오른다면 당신은 내가 던지는 시험 문제 앞에 서 있는 것이다. 중요한 건 무엇을 하느냐가 아니다. 그걸 할 거냐 말 거냐를 판단하는 기준이 어떻게 형성되어 있느냐다. 다시 말해, 당신의 뇌가 매일 선택하는 작은 행동들이 결국 당신이 하는 사람을 만든다. 우리는 너무 자주 큰 변화만을 원한다. 극적인 성취, 확 눈에 띄는 변화, 한 방에 인생을 바꿀 무언가. 하지만 인생은 그런 식으로 바뀌지 않는다. 정말 무서운 건 별것 아닌 선택을 아무렇지 않게 반복하는 것. 그 별것 아닌 선택이 매일매일 같은 나를 덧칠하고 결국엔 고정된 정체성이 되어버린다. 반대로 지금은 별거 없어 보여도 이걸 계속하면 나는 달라질 거야 라고 믿고 작은 루틴을 지키는 사람은 완전히 다른 길을 간다. 그 사람은 알고 있다. 나의 행동 하나하나가 정체성을 만들고 있다. 나는 하루하루 누구인가를 쌓고 있다. 내가 지켜낸 행동들이 모여 결국 내가 된다. 이건 단순한 습관의 문제가 아니다. 정체성을 다시 쓰는 과정이다. 자기 자신에게 보내는 신호는 말보다 행동이다. 나 진짜 할 거야. 이번엔 진짜 시작할 거야. 이런 말은 뇌에 아무 영향도 주지 않는다. 근데 오늘 아침 알람 끄고 일어났다. 5분짜리 스트레칭을 했다. 물 한 컵을 마셨다. 이 행동은 뇌에게 말한다. 이 사람 움직였어. 말보다 행동이 먼저였어. 이건 진짜야. 그럼 뇌는 반응한다. 오케이, 믿어볼게. 이 사람은 자신과 약속을 지키는 사람이네. 이런 미세한 신뢰 축적이 결국 나를 바꿨다는 인식을 만든다. 그래서 중요한 건 대단한 게 아니라 일관된 자금이다. 지금 당신이 할 수 있는 가장 작은 성취는 무엇인가? 물 한 컵 마시기, 일어나서 이불 깨기, 할 일 목록 중 제일 쉬운 거 하나 지우기, 운동복만 입기, 유튜브 끄고 스톱워치 누르기, 그 어떤 것도 상관없다. 중요한 건 당신이 움직였다는 사실. 그게 오늘 하루의 리듬을 바꾼다. 그게 뇌에게 메시지를 보낸다. 오늘도 우리는 앞으로 나아간다. 행동은 정체성을 만들고 정체성은 선택을 쉽게 만든다. 그리고 그 선택의 반복이 인생을 다시 설계한다. 우리는 결국 매일 쌓는 선택으로 자신을 만들어간다. 누구에게도 보이지 않는 그 선택이 당신의 뇌의 회로를 바꾸고 그 회로가 감정과 행동을 지배하고 그 행동이 결과를 만든다. 다시 말하지만 정체성은 훈련된다. 당신이 지금 하는 그 사소한 행동 하나가 당신이 되고 싶은 사람의 시작점이다. 절대 무시하지 마라. 매일의 작은 승부가 당신의 삶을 뒤집는다. 사람들이 자주 묻는다. 습관을 만들고 싶은데 자꾸 끊겨요. 루틴을 잡았다가 조금만 흔들리면 그냥 무너져요. 여기서 핵심은 이거다. 루틴을 만든 것보다 더 중요한 건 무너졌을 때 돌아올 수 있는 구조다. 무너지지 않는 사람은 없다. 다 무너진다. 다 흐트러진다. 중요한 건 그 다음이다. 누구나 슬럼프는 온다. 컨디션은 무너진다. 계획은 틀어진다. 하지만 다시 돌아올 수 있는 사람,
그 사람이 결국엔 계속 나아간다. 이건 의지의 문제가 아니다. 이건 시스템의 문제다. 즉, 돌아오는 길을 미리 설계해 놨느냐. 보통의 루틴은 해야지에서 시작된다. 하지만 진짜 구조는 돌아올 수 있게 만든다. 두 개는 전혀 다른 이야기다. 루틴은 흐름에 탑승하는 것이다. 구조는 흐름에서 이탈했을 때도 복귀하는 것이다. 예를 들어보자. 운동을 하다가 며칠 빠졌다. 보통은 이렇게 생각한다. 아, 망했다. 다시 시작하기도 애매해졌다. 하지만 구조가 있는 사람은 이렇게 생각한다. 일단 운동화만 신자. 일단 스트레칭만 하자. 어디까지 하든 루틴은 다시 켜진다. 여기엔 복귀를 위한 작은 스위치들이 있다. 그 스위치만 누르면 다시 흐름이 살아난다. 그걸 시스템이라고 부른다. 진짜 강한 시스템은 무너지는 걸 허용하면서도 복귀를 유도하는 구조다. 루틴이 습관을 만들고 구조는 정체성을 지킨다. 나는 무너질 수도 있지만 다시 돌아오는 사람이다. 이 믿음은 하루아침에 생기지 않는다. 돌아오는 연습을 해야 생긴다. 이 구조의 핵심은 단순하다. A 계획이 무너졌을 때 B 버튼이 자동으로 작동하도록 만드는 것. 예를 들어 운동을 못하면 그날은 계단을 걷는다. 글쓰기가 안 되면 문장 한 줄만 적는다. 책을 못 읽으면 그냥 책을 펴기만 한다. 이런 식으로 실행의 문턱을 무너뜨리는 장치를 뇌 속에 미리 깔아둔 거다. 그게 시스템이다. 실패까지도 구조 안에 넣어두는 것. 그리고 이 구조는 단 한 가지 전제로 작동한다. 나는 실패해도 다시 시작할 수 있다. 이 전제를 뇌가 믿게 만드는 것. 그게 퍼포머의 진짜 비밀이다. 결국 루틴보다 중요한 건 돌아올 수 있는 습관, 무너지더라도 복원되는 구조, 흔들려도 사라지지 않는 중심이다. 당신이 지금 만들고 있는 이 시스템, 당신이 지금 지켜내고 있는 이 작은 루틴, 그것들은 하나같이 당신을 지켜줄 복귀의 길이 된다. 결국 당신은 다시 돌아오는 사람으로 살아남게 된다. 그리고 그 사람은 절대 무너지지 않는다. 아니, 무너져도 무너지지 않은 것이다. 지금까지의 이야기를 따라온 당신은 이미 변화를 시작한 사람이다. 당신은 선택했다. 이 영상을 보고 끝내지 않겠다. 내 삶을 바꾸는 실마리를 찾겠다. 그리고 지금 당신은 매일 시스템을 이해한 사람이 되었다. 그건 단순한 정보 습득이 아니다. 삶을 다루는 방식이 바뀌었다는 뜻이다. 이제는 더 이상 말할 수 있을 것이다. 난 그냥 의지가 약한 사람이 아니야. 내 뇌는 단련될 수 있어. 지금 참고 견디는 이 순간이 나를 강화하고 있어. 이건 거창한 다짐이 필요 없는 세계다. 단 하나의 행동, 단 하나의 루틴, 단 하나의 선택이 당신을 다른 사람으로 만들어줄 것이다. 당신은 지금부터 그렇게 살아가면 된다. 조용히, 꾸준히, 그러나 단단하게. 그리고 기억하자. 이 뇌는, 당신의 이 놀라운 뇌는 절대 지금 상태로 멈춰 있지 않다. 뇌는 끊임없이 변한다. 신경과 소성, 뉴로플라스티시티. 지금 이 순간에도 당신의 뇌는 당신의 선택을 회로로 저장하고 있다. 그게 쌓이면 당신은 전혀 다른 사람이 된다. 지금보다 훨씬 더 강하고, 더 흔들리지 않고, 더 의지를 발휘하고, 더 복원력 있게, 더 멀리 가는 사람이 된다. 당신에게 필요한 건 특별한 재능도, 화려한 배경도, 누구의 인정도 아니다. 오직 필요한 건 참고해낸 경험 한 줄. 귀찮아도 한 번 더, 힘들어도 한 번 더, 포기하고 싶을 때 딱 5분만 더. 그 5분이 당신의 뇌를 바꾼다. 그 뇌가 당신의 삶을 바꾼다. AMCC, 당신의 뇌 속 슈퍼파워. 그건 지금 이 순간에도 훈련 중이다. 당신이 포기하지 않는다면 그건 분명히 당신을 앞으로 밀어줄 자산이 된다. 기억하라. 승자 요관은 당신도 누릴 수 있다. 기세는 당신도 탈 수 있다. 시스템은 당신도 만들 수 있다. 당신은 할 수 있다. 왜냐하면 지금까지 해냈기 때문이다. 이 5시간 동안 당신은 단 한 번도 중단을 택하지 않았다. 그리고 그것만으로도 이미 당신의 회로는 바뀌기 시작한 것이다. 마지막으로 단 하나만 묻고 싶다. 지금 당신은 어떻게 살아갈 건가? 이대로 주저앉을 건가? 아니면 회로를 설계하고 기세를 올리고 결국엔 해내는 사람으로 살아갈 건가? 선택은 지금 이 순간. 오직 당신의 몫이다. 그리고 나는 그 선택을 할 수 있다고 믿는 사람만이 인생을 바꾼다고 믿는다. 포기하지 마라. 당신의 뇌는, 당신의 인생은 언제든 새로 설계될 수 있다. 지금 이 순간부터 다시 시작해도 늦지 않다. 당신은 해낼 수 있다.